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도입해서 우리 자유기업, 이 기업들의 자유를 침해해서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고 또 그러면서 이 중국 관련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기업의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진 이런 법을 하는가 하면 어제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 군의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군이 명령 불복권, 하급자의 병사들이 상급자, 장교의 명령을 불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도입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군대 무너지는데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리는 군대, 무너뜨려서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이 사람들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인데 이 2018년도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당시 육군에서는 아주 획기적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무너지는 이 군대의 바로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모멘텀이 있는 사건이었어요. 대한민국 육군은 공산주의 국가와 동격이다. 육군 일병의 충격적인 발언이었죠.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육군 수뇌부와 이 각 부대에서 이렇게 선발하고 차출한 이 병사들 간의 상호 대화였습니다. 여기에서 모 일병이 당시 이제 지금은 전역했죠. 이렇게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장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계신 장성분들과 짝대기 두 개를 달고 있는 저 일병 누구누구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국민이고 같은 성인이고 같은 육군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군대가 있지만 대한민국 육군처럼 병사의 자유를 1에서부터 10까지 철저하게 통제하는 군대는 현재 공산주의 국가나 군정국가의 군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군은 Y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왜? 라고 질문하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용사를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부와 초급 간부, 간부와 용사, 선임과 후임 모두 역할과 계급이 다를 뿐 같은 전우입니다. 용사가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장성을 비롯한 간부들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이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병사의 자유를 1에서부터 10까지 철저하게 통제하는 군대였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군은 기본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 목적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당연히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폭력을 통제하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군대의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지금 통제되고 있어. 이 통제는 마치 공산주의나 전제주의 국가와 같은 그런 통제야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미국 병사들이 상급자들에게 노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음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때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그 단체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초반에 거의 국방부 장관하고 짝짝꿍해서 다니면서 완전히 그냥 수행원처럼 다녔죠. 그 군인권센터가 어마어마하게 힘을 얻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군에서, 각 부대에서 이제 인권 관련한 이 이슈가 최대의 화두가 된 겁니다. 저기 걸리면 내가 죽으니까. 저 사람한테 걸리면 난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육군에서 이런 캠페인이 나왔었는데 지금 그 결실이 지금에 오고 있는 겁니다. 2년 전의 일이었어요. 자, 이 FM 하자고 해도 내가 불편하면 싫어. 그래서 군단장까지 날려버려. 라는 거죠. 자, 이 당시 7군단장 윤희철 중장은 정말 용맹한 장군이었죠. 그래서 내가 가는 부대는 특급 전사가 돼야 되고 내가 있는 지휘하는 이 7군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고 이 7군단으로 인해서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른 이 군단들은 전부 방어부대인데 유일하게 7군단만 전쟁이 나면 전력을 딱 보존하고 있다가 바로 역습해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그 부대 아닙니까? 당연히 7군단 체력 좋고 전투력 좋아야죠. 그래서 7군단들에게 이 병사들에게 다른 거 시킨 것도 아니에요. 야, 행군할 때 FM대로 군장 싸고 FM대로 하자. FM을 지시를 한 겁니다. 왜 군장에 20kg 군장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빈 박스만 들어가 있고 빈 페트병만 들어가 있고 이게 뭐냐? 전쟁 나면 전쟁할 수 있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급 전사 되자 라고 주장을 하고 지휘를 했는데 그게 싫다 이겁니다. 내가 불편해. 왜?
나 싫어. 나는 그냥 대충 이따 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던 모 운전병하고 이렇게 주도가 돼서 청와대 청원했고 여기에 수천 명이 동감을 하는 그런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7군단장, 곧 이 군단장 중에서 최고 핵심 보직인데, 그리고는 이제 군단장 이후에 그 다음 보직 중에서는 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사령관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냥 병사들이 모으면 날려버리는 겁니다. 포스타 좀 우습죠? 기강 완전 사라졌습니다. 포스타 날렸죠? 아까는 중장 날리죠? 어떻게 날리냐? 데스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데스노트. 그냥 손수리에다가 뭐 아무거나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나는 뭐 기분 나쁘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 저 간부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기분 나쁘다고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요즘 뭐 국방 헬프콜센터 전화해버려요. 그게 또 안 되면 군 인권센터에 또 넣어버려요. 그게 더 무섭죠, 지금은. 국방 헬프콜센터 같은 이 국방부 내에 있는, 군 내에 있는 이런 단체보다, 조직보다 군 인권센터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인권 시민단체가 더 무섭죠. 뭐 일부 잘 모르신 분들은 그 단체가 마치 국방부 산하에 있는 그런 조직인 줄 아는데 그 전혀 아니에요. 그냥 시민단체입니다. 좌파 시민단체. 거기 전화하면 더 무섭죠. 거기다가 전화해서 데스노트 날려버려요. 그리고 드래곤볼 모으기. 야, 저 사람 좀 세니까 지난번 윤희철 장군 저런 사람 한 번 날리려고 하면은 이 데스노트 한 번 날려서는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동시에 저 사람이 했던 거, 예를 들어 박찬주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박찬주 장군 같은 분도 이 드래곤볼에 날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 평소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거 다 우리 하나씩 다 해보자 해가지고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해가지고 그것도 가공도 물론 하겠죠. 그래서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이 드래곤볼이 뭐냐면은 과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 웹툰 만화가 있었는데 이 만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의주가 있는데 그게 드래곤볼이에요. 이걸 이제 7개, 뭐 여러 개를 모으면 큰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야 우리가 잘못한 거 또 이런 거 좀 의혹스러운 거 이런 거 여러 개 모으면 저 한 방에 지가 아무리 장군이라도 한 방에 보낼 수 있어. 그래서 드래곤볼 모으기 해서 한 방에 보내는 거. 그리고 여군 중대장을 야전사고로 때려버렸죠. 그리고 목을 졸라버렸죠, 병사가. 이거 뭐 큰일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재수작업 좀 해라. 라고 하는데, 나 싫어요. 내가 왜 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불러서, 중대장실에 불러서 상담을 합니다. 너 왜 그래? 안 하냐? 시키면 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미 이놈은 들어갈 때 저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내리 찍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야전삽 갖고 들어간 겁니다. 야전삽을 중대장하고 상담하는데 왜 가지고 들어갑니까? 그 무기를. 야전삽 갖고 들어가서 중대장이 그러자마자 바로 들고 찍고 막으니까 들어가서 목을 졸라버려요. 이런 일이 지금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유를 초토화되어가는 병영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4월에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가운데 장병들의 불법 사이버 도박 금액이 344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라고 10월 6일 날 보도가 나왔었죠.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또 올 초에 정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사방이라고 하는 이 변태성 욕구하는 어떤 그 사이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료 사이트. 아주 유명한 방송국 앵커 사장님도 여기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혹들이 있었죠. 그 박사방의 운영자가 병사였다 이거예요. 현역 일병이에요. 박사방 운영자로 활동한 현역 일병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현역 병사가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병사들의 병영 내 스마트폰 사용 정책에 엉뚱한 불똥이 튀었다. 라고 올 4월에 보도가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범죄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방부는 올 7월부터 전 병영의 휴대폰 사용을 풀었습니다. 문제없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박사방 운영자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던 그 박사방 운영자가 현역 일병이었는데 군대가 얼마나 자유스러우면 군대에서 휴대폰 가지고 전부 모금하고 수급하고 홍보하고 이 활동을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제없다라고 7월 달에 전면적으로 다 풀었어요. 박사방 운영자 이 모 일병은 시범 사용 부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범 사용 부대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시범 사용 부대에 344억 원의 적발된 금액만 344억 원의 불법 사이버 도박이 있었는데도 문제없다 하고 7월 달에 전면 다 풀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자, 6월 달에는 해군병사 4명이 지휘관 차량을 몰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해서 음주운전까지 했으나 부대는 당일 외박과 외출 인원 확인도 없었다. 지휘관 차량 운전병이 자기 친구들, 그러니까 뭐 같은 병영 내에 있는 그 애들 태우고 나가가지고 지휘관은 이미 이제 자러 들어갔고, 그리고는 나가가지고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하고 들락달락 했는데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한 번도 안 걸렸다 이겁니다. 왜? 점호 자체를 안 하니까. 이렇게 지금 해군 부대는 완전히 기강 풀어져 있죠. 그리고 작년 일인데 여러분들 크게 기억하실 거예요. 해군 2함대 탄약고, 그 탄약고 바로 옆에서 거동 수상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인근 초소에 야간 경계 근무 하던 그 인근 초소 경계 근무자가 철모 그리고 총 다 자기 초소에 벗어놓고 그 탄약고 옆에 있는 자판기에 음료수 뽑으러 간 겁니다. 그래도 문제없는 군대가 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군대가 무너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완전히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군 상관 명령 거부권 보장을 추진하겠다라고 우리 군이 발표를 했어요. 10월 14일 날 보도가 나왔는데 보시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국방부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법에 명시하고 장병들을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는 조직 특성을 악용해서 군이 장병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원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의 군인복무기본정책서, 이게 이제 2018년에서 2022년에 따르면 군은 내년까지 법령에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법률화를 검토 중인 부당명령의 범위를 사적 지시,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명령 등으로 규정했다. 국방부는 하급자가 분별력과 준법의식을 발휘해서 자신이 받은 명령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게 각 명령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한 장병 교육도 이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실시한다.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겠냐. 여기에 사적 지시,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명령 이런 거 거부할 수 있어야죠. 맞습니다. 사적 지시하면 안 되죠. 왜 내 아이의 과외 공부를 네가 좀 와서 좀 해줘. 이런 거 사적 지시 아닙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좋습니다. 위법행위 이거 요구하면 안 되죠. 당연히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도 위법이잖아요. 저는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명령.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명령.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군대는 폭력을 기반으로 그 폭력성을 기반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집단이에요. 그 폭력성을 잘 움직여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적의 침략을 방어하고 이 폭력을 이만큼 크게 키워서 우리의 폭력 수단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너가 감히 우리를 때리지 못해 라는 이 억제력을 과시하고 이게 군대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인권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이 군대의 목적인 폭력성을 기반으로 하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용납이 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인권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군대의 목적 달성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명령. 자, 잠이 와요. 나 잠이 와요. 그런데 갑자기 중대장이 야, 지금 갑자기 임무가 떨어졌는데 이거 좀 지금 해야 돼. 야, 다들 좀 하자. 수면권 해치는 겁니까? 중대장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죠. 라고 하면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명령인데 이거 되겠습니까? 아까 윤희철 장군처럼 야, 너 군장이 왜 이래? 왜 아무것도 없어? 군장 똑바로 쏴. 나 지금 무릎 아픈데 무릎 아파서 여기까지 나온 것만 해도 나 지금 엄청나게 생각해서 나온 건데 지금 나 무릎 아픈데 지금 억지로 시키는 겁니까? 내 인권 해치는 겁니까? 이러면 말 못해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명령 이 한 조항 정말 맞는 말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어마어마하게 악용될 소지를 여기다가 딱 넣어놓은 겁니다. 군인권센터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국방부는 하급자가 분별력과 준법의식을 발휘해서 자신이 받은 명령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분별력과 준법의식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이 분별력과 준법의식이 다 있다. 그러려면은 경찰서는 왜 있고, 뭐 검찰은 왜 존재합니까? 전부 분별력과 준법의식이 있는데 그 분별력과 준법의식이 부족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있고 검찰이 있고 다 통제하는 사람이 있고 교육자가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분별력 생겨라. 다 교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별력 없는 자들, 준법의식 없는 자들이 이 인간의 존엄성, 인권을 해치는 명령, 이 조항 가지고 분별력도 없으면서 분별력 있는 척하면서 준법의식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서 중대장님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어떡합니까? 이런 군대를 지금 만드는 게 누굽니까? 송영무, 정경두, 그리고 지금 서욱입니다. 이렇게 군대를 이런 식으로 못 들이는 목적은 뭡니까 도대체? 자,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정치인마저도 우려합니다. 인권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은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국정원 출신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안보를 담당하던 분이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친중, 친북 이 정당 속에서도 이런 우려를 하는가 봅니다. 군이 윤리의식을 높인다는 제도 도입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부할 수 있는 명령의 범위가 모호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아주 완곡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죠. 우리 같으면 뭐 제대로 이야기할 텐데 그래도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정당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너무 밑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자기 안보를 담당하던 전직 안보 담당자로서 양심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 3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이런 군대가 전자권을 전환한다고요? 도대체 누구에게 좋으라고? 북한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기 위해서? 송영무 시대에 이거 검토하기 시작해서 정경두가 이 안 만들었습니다. 집행은 서욱이 하겠죠. 3명의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우리나라를 북에 갖다 바치려는 이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막아야 됩니다. 빨리 바꾸어서 다시 원상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왜 이렇게 깁니까? 제가 1년 6개월 빨리 지나가서 제가 나이를 더 먹는 것은 싫으나 그러나 이 상황을 빨리 바꾸고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제가 나이 1살, 2살 더 먹는 거 감수하고 빨리 내일 눈 번쩍 뜨면은 1년 6개월이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